안녕하세요. TQQQ를 월 투자금 400만원에 팩배 금액인 4억원까지 매수하는 해리입니다. 먼저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더욱 발전적인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 영상마다 새로운 시청자의 유입이 있어서 당분간 자주 묻는 질문 혹은 제 채널의 방향성을 앞부분에 넣으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TQQQ 투자 계획은 4억원까지 매수, 8억원까지 보유, 8억원 이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투자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속도는 누구나 예측할 수 없으므로 언제든 빠르게 과열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시장이 과열이라고 판단될 시 리밸런싱을 할 예정입니다. 4억원까지 매수하는 과정에서 강세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일괄 매수, 예외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하락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분할 매수, 예외적으로 일괄 매수를 합니다. 제가 지난 약 일주일 정도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때 동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와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를 다녀왔습니다. 주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구경하실까요? 먼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부터 구경하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커다란 건물은 바르샤바의 랜드마크인 문화과학 궁전입니다. 문화과학 궁전은 폴란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 스탈린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에 잠깐 삼성 간판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삼성과 LG가 보일 때는 한국인으로서 꽤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빌라누프 궁전의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여서 문을 닫아서 안을 못 봐서 아쉬웠네요. 여기는 폴란드 대통령 궁입니다. 꽤 크고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바르바칸이라는 성곽입니다. 수원 화성처럼 크고 길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와지엔키 궁전에 들어갔는데 공작새가 길에서 걸어다닙니다. 새들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같이 산책을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딱히 겁주거나 겁먹지 않고요. 폴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당연히 쇼팽을 꼽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물은 쇼팽 박물관입니다. 쇼팽은 피아노의 시인의 별칭을 갖고 있고 가장 위대한 피아노곡 작곡가 중 한 명입니다. 부끄럽게 쇼팽이라고 발음했는데 전혀 못 알아듣고 추핀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보고 계시는 건 쇼팽의 악보와 쇼팽의 피아노입니다. 쇼팽은 1800년대 바르샤바 공국 혁명 봉기로 인해 폴란드에서 떠나와서 파리에서 자신의 인생의 절반을 파리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고국을 너무 그리워했어서 유언으로 자신의 심장을 폴란드 바르샤바로 가져가 달라고 했습니다. 유언대로 그의 심장이 묻힌 곳이 지금 보고 계시는 성당입니다. 저는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쇼팽의 공연과 함께 보냈습니다. 피아노를 잘 모르지만 정말 귀가 황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날 유명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고 있어서 구경을 했습니다. 낮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방이 여러 양식의 건물에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에는 겨울철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끔 아이스링크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밤이 되면 이렇게 예쁜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변한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칼과 방패를 든 인어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날 광장에 가보니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끼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돌아왔는데 잠깐 춤추고 올 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갑니다. 낮에는 국회의사당을 갔었는데요. 영어로 국회에 대해 설명을 듣는데 영어라도 열심히 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질문은 각국의 나라의 민주주의의 정도가 얼마인지 생각해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70%에서 80%라고 말했습니다. 저 스스로 대한민국은 60%에서 70% 사이쯤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서 찾아보니 오스트리아는 8점대로 꽤 높은 점수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대한민국도 턱걸이로 8점대였어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이 정도라니 꽤 높긴 합니다. 선거 과정과 정부 기능과 시민 자유도는 8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지만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 참여 점수가 낮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 법률 제정 개정하는 국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문화는 국회 모습을 보면 쉽게 알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예전에 법 공부를 할 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혹은 정부보다도 국회 역할과 기능이 꽤나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는 미술사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가운데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이런 조각과 유명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바벨론의 탑과 오른쪽은 마리 앙투아네트 모습입니다. 천사와 악마 진영이 싸움을 하여 천사 진영이 이기는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저녁이 되자 이렇게 비엔나 시청 앞에 정말 유명한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갔었는데 사람들만 많고 바르샤바보다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웃는 소리가 바르샤바보다는 적게 들렸습니다. 바르샤바에서는 사람들이랑 눈을 마주치면 미소를 지어주고 웃어줬었는데 비엔나는 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라서 그런 걸까요? 비엔나 오페라 극장입니다. 정말 예쁘죠? 들어갈 때 남자는 턱시도, 여자는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준비를 못해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호프부르크 왕궁입니다. 바빠서 들어가질 못했지만 겉모습이 되게 멋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건물인 슈테판 대성당과 비엔나에서 아름다운 조각상인 페스트 조일레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인물로는 모차르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공원은 모차르트 동상이 있는 공원입니다. 천재는 일찍 죽는다고 천재적인 모차르트는 3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쇼팽도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처럼요. 저녁에는 제가 에센바흐 궁전에 가서 콘서트를 보았는데요. 오케스트라 연주와 왈츠, 폴카 아리아, 듀엣곡을 들었습니다. 음악은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트라우스 작품을 감상했는데요. 제가 음악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눈이 즐겁고 귀가 즐거웠으니 좋았습니다. A석으로 두 번째 줄이었는데 이왕이면 VIP석으로 예매할 걸 너무 아쉽습니다. 잠깐 감상하실까요? 이렇게 마지막 날 밤을 연주와 함께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연주회를 갈 기회가 있으시다면 VIP석으로 꼭 예매하시길 바랍니다.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리의 동유럽 여행이 끝났습니다. 주식 경제 유튜브인 만큼 이제 돈 내기를 해야겠죠? 이번 여행으로 5일 동안 약 9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오늘은 소득과 저축과 투자와 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술직으로 세후로 월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법니다. 평균 5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3년간 소득의 70%에서 80%를 저축한 만큼 그대로 전부 TQQQ 투자를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쓸데없는 소비 없이 살았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그 시간 동안 포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은 물론 없었고 당연히 가벼운 햄버거, 피자도 사 먹질 않았습니다. 커피는 못 마십니다.
22년 하락장에서는 콜라, 아이스크림 사먹는 것조차 참고 참다가 사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TQQQ가 일주에 2만원이었으니까요. 조금만 아끼면 일주를 더 살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음식을 돌려서 먹는 것에 익숙해서 메뉴를 자주 바꾸지 않아도 됐습니다. 최근에는 토마토와 파스타만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행도 없었습니다. 자동차도 사지 않고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걸어다니는 것은 건강에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이라서 그런지 옷도 같은 옷을 몇 년간 입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에 옷도 사질 않았습니다. 조금 구멍난 옷은 집에서 입으면 되고 외출복은 멀쩡한 것을 입으면 됩니다. 10만원짜리 신발 사는 것이 아까워서 밑창이 떨어진 것을 신다가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생겨서 그제서야 새로 신발을 샀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도 제 스스로 잘랐습니다. 미용실 가는 비용이 아까웠기 때문이죠. 물 사는 것이 아까워서 회사에서 물을 떠서 팩팩에 넣고 집에 가져왔습니다. 물론 언급하지 않은 사소한 절약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생활 방식에 녹아져 있어서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음에 정리하여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제 계좌의 모습은 그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계좌입니다. 제가 이 계좌에 얼마나 진심을 다해 쏟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뭘 그렇게 아껴서 사냐고, 돈 욕심이 왜 그렇게 많냐고 저에게 핀잔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의 세습을 제 세대에서 끊고 싶었습니다. 돈 공부를 제대로 못하셔서 평생 일을 성실히 하신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 세대로부터 전해져오는 돈에 관한 생각과 배움과 문화를 제 세대에서 새롭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결연한 의지가 저의 행동으로 이어졌고 계좌로 표현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눈에는 이 계좌가 그저 숫자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금액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투자 수익률도 의미 없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모이지 않고서는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라고 절약을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며 부를 쌓아나가는 것이 좋다고 돈이 속성에서 배웠습니다. 그런 제가 큰 마음 먹고 이제는 여행할 때가 되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절약하여 모은 돈으로 일정한 의미 있는 수준의 금융자산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제 몸에 배인 절약 습관이 있어서 많은 지출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기 전 12월 20일 계좌와 12월 28일 다녀온 후 계좌입니다. 제가 5일 동안 94만원을 지출하였지만 돈이 저를 위해 일해주고 있어서 오히려 계좌는 500만원 증가했습니다. 비록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매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모습은 반복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있을 거란 것을 압니다. 상승장이 지속되면 될수록 제가 첫 번째 목표로 하는 월 투자금 팩배 금액인 4억 원이 가까워질수록 제가 노동으로 버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배 금액에 가까워지기 전에는 절대 일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현금 흐름은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행을 미루거나 다른 것을 포기했다가는 돈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지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지출을 한다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에 지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연주회, 콘서트에 지출을 크게 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아직 30대 초반에 외모를 꾸미고 명품을 사고 쇼핑을 하고 그러고 싶긴 하지만 저는 당장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주회에서 제가 느낀 기쁨과 행복은 명품으로 채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돈을 모으는 시기도 때가 있고 유지하는 시기도 때가 있고 지출하는 시기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리와 함께 한 동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